아, 요즘에 네.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어요. 친구들과 대화하는 중에. 졸혼. 저런 아니, 얘기 그런 한참 얘기가 이렇게 했죠. 많이 나오지? 그 전에 꽃보다 할배인가? 거기 여행 가셨을 때 할아버지들 이순재 씨, 백일섭 씨, 박근영 씨 몇 분 여행 가셨을 때 그때부터 백일섭 씨가 조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단어가 굉장히 많이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쓰던 단어가 아니었어요. 쓰던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고 그냥 각자 사는 거다. 난 조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론을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어원을 찾아봤죠. 네네. 봤더니 2004년도에 일본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국에 그게 들어온 거는 2015년, 16년 네. 어간인데 2016년도에는 그 백분 토론에서 본격적으로 조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서 그러셨구나. 사회적 아젠다가 된 거예요. 그 굉장히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언어예요. 그러네요. 졸업한다는 졸자하고 예. 혼인한다는 혼자가 합쳐져서 혼인의 관계를 잠시 접는다 이런 건데. 그게 아주 이렇게 이제 단어로 자리를 잡았네요. 저는 그냥 그분이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아니고 이제 사회적인 언어가 별도로 됐고 법률적으로 결혼을 끝내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제 약간 헤어져서 다른 일에 네. 몰두할 수 있는 기회를 서로에게 주거나 자기가 갖거나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거는 부정적인 단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는 단어예요. 별거하고는 좀 달라. 그렇죠. 별거랑은 틀리겠죠, 당연히. 그래서 결혼과 별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결혼은 법적으로 혼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하면서 각자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걸 제가 본 적이 네. 그 영화배우 신성일 씨 돌아가셨잖아요. 그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엄연아 씨랑 이렇게 완전히 따로 그분은 지방에서 자기 나름대로 친구들 부르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살고 이렇게 그 모습을 제가 되게 특이하게 봤어요. 이혼도 안 하고 저렇게 이렇게 그 당시엔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게 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제 주변에도 와이프의 친구이긴 하지만 그 형태를 지금 뭐 향유하고 있는 커플이 가까이 있어서 보니까 남편은 원래 이제 지방대학에 있었지만 그게 이제 정년이 되고 나서도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남아있고 와이프는 늘 그렇듯이 서울에 남아있고 그래도 둘이 랑데뷰 시간은 있어야 되니까 특정 요일에 만나고 다시 복귀. 뭐야, 일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자기가 익숙하고 편안한 공간을 찾아서 다시 가서 내내 거기에 집중을 하며 살아요. 그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거지. 간섭을 하는.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대감은 좀 약해지니까 공동으로 케어해 주는 문제가 이제 좀 엷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겠죠. 장점은 일단 많이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면 그러니까 단점은 생활비가 2배로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양쪽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각자 생활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 웬만큼 이제 양육의 의무, 공동 경제 생활의 문제, 재산의 형성 이런 문제 가지고 같이 협력하며 살았다. 네. 나 희생이 좀 있었거든. 당신만 있는 줄 알아. 나도 있었어. 많이 희생했어. 그거는- 근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지. 맞아요. 근데 이제는 좀 자유롭게 해볼까? 애들도 다 나갔어. 그렇지. 우리 둘만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그 빵긋 웃기는 너무 익숙해 있으니 조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면 안 될까? 오케이, it's okay. 나도 바라던 바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삶을 향해서, 취미를 향해서, 자기 몰두할 일을 향해서, 혹은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환경을 만드는데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왜 긍정적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냐 하면은 파국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서로의 니드를, 새롭게 등장하는 니드를 서로 인정해 주고 충족시켜주는 방법을 솔루션으로서 이제 찾는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는 뜻이에요. 별거보다 조금 사이 좋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재결합을 다시 만나는 걸 전제로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이 과도기를 야 가서 그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인정해주고 인정받는다는 의미에서는 긍정적이잖아요. 네. 서로 붙어서 뭐 맨날 티격태격 뭐 시간을 공유하자 뭐 뭘 같이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멋지네 이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그렇죠. 오랜 시간 가져왔던 그런 이미지 때문인지 별거라는 단어 속에서는 뭔가 둘이 굉장히 안 좋아서 너랑 같이 있을 수 없어 하니까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고 조론은 서로 합의하에 너도 인정? 이게 돼서 하는 것 같아서 느낌으로는 조론이 훨씬 더 사이 좋게 느껴져요. 남자가 그 로망이 네. 있습니다. 이제 퇴직 무렵에 은퇴 네. 시기가 되면 자연이 있는 고향 마을에 가서 아침에 물안개를 바라보며 커피를 끓이고 거기에 앉아서 햇살 노출시켜가지고 한잔하고 산책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또 텃밭을 가꾸고 전기를 하고 정원을 이렇게 살고 싶어.
네. 근데 그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는 순간 뭐가 되냐. 아, 동의해요. 같이 고향에서 삽시다. 나는 고향이 서울이니까. 자기는 고향이 시골이가 시골 가서 살고. 아이고. 그런 얘기 나오기 힘드니까요. 그건 남의 집 얘기도 아니고 우리 집 얘기야. 그래서 같이 고향에서 삽시다 했는데 각자 고향은 다르니까 말이 되네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용기가 좀 더 있었으면 조로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데 내가 비굴한 거지. 아씨, 그래도 이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게 낫겠다.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게 저희 친구도 하나 야, 딱 10년마다 딱 어떻게 AI가 딱딱 알아서 네 파트너를 딱 이렇게 결혼을 딱딱 한 번씩 더 하게끔 해줬으면 자기는 좋겠대. 야, 요즘 AI가 별것도 다 하던데 그러면서 이게 한 사람하고 도저히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자식 때문에 서로 안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들 떠나고 바라보다 살다 보니까 정말 예전보다 더 안 맞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튼 그런 개념에서 조론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인 상태는 유지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싸울 일이 없어서 그냥 오히려 나긋나긋하겠는데요. 전화 오고 그러면. 그렇죠. 네. 묻고 뭐 안부전하고 네. 강아지 밥 잘 줬느냐 묻고. 그래서 내가 근데 야 애들이 힘들겠다 그랬더니 애들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 또 이제 도시에 남아서 문화생활을 즐기겠다, 또 백화점 가까운 데서 살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고 남아 있는 분, 그리고 또 전원생활을 즐기는 분, 서로의 그렇죠. 이제 그 로망이 좀 다르니까. 다르죠. 예. 이제 그걸 좀 충족한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 다시 또 한 군데서 모이면 된다. 그 긍정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휴식기를 제공하는 거죠, 서로에게. 그런데 별거는 부부가 물리적으로 떨어져 사는 형태가 맞아요. 떨어졌어. 대개 이혼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당장 칼로 못 자르니까 네. 이혼 전 단계로 전 생각하는 단계로 거예요. 프로세스를 진행하자. 이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별거는. 별거. 이전에 한번 TV에 어떤 이제 사이 안 좋은 부부가 상담하러 온 부부 얘기, 나이도 많으신데 하는 얘기가 한 집안 별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각방? 그러니까 각방 정도가 아니라 각방 정도 살면 모르는데 이제 이 사람 밥 먹을 때 안 나오고 저 사람 밥 먹을 때 안 얼굴 안 나오고 본다, 이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면 별거를 아예 따로 얻으시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으로 안 돼서 그럼 별거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거 조론의 개념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어요. 생활비가 2배로 든다는 얘기를 했듯이 이분이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별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남편들이 원치 않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그래, 안 원하지 않지. 누구 좋으라고. 남편이 그러니까 조론을 하려더니 그러면 생활비는 그럴 때 내가 반 가져갔대. 그거 싫다 그런대요. 싫고 생활비 그러면 반 잘라서 하자. 그러면 더 지금보다 궁핍해지잖아요. 아무래도 싫다 그런대요. 그래서 못하고 한 집안 그냥 별거를 하고 있으시다고 나이도 꽤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봤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개념이 있는데 가출. 가출이라면은 뭐 그냥 싸우고 한 사람이 짐 싸들고 그냥 밤에 나가는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지. 그 파멸로 하는 거지. 그러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일방적인 가출을 통보잖아요. 해서 나는 그러니까 생각에. 합의 없이 그렇게 이제 튀어나가서 그게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면 이제 뭐 이혼으로 가지. 왜냐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결혼 파탄의 책임을 누가 지어요. 가출하신 분. 그러니까 예. 강제로 쫓아낸 사람이 지든 뭐 알아서 야반 도주한 사람이 지든 이제 가정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규정이 되면 이혼을 당하는 거지. 그렇죠. 당해야 돼요. 그래서 최악은 이제 그런 경우 몰래 이제 다른 파트너와 동거를 해. 그럴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가출을 자신 있게 하는 경우는. 그런가? 예. 그런 경우는 이제 100% 책임을 그렇죠. 가정 파탄의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물론 가출이건 별거건 결혼이건 이제 부양 의무, 재산 관리의 의무, 또 상속 이런 법적인 것들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이혼하기 전에는. 네. 하지만 이제 서로 이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측면에서 이제 만약 다른 환경에 서로 놓이기를 원한다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조론의 기간을 좀 갖는 것도 괜찮겠구나. 제가 한 몇 년 전에 이혼 얘기 들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집이 남편이 가출을 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 집이 이혼 소송이 꽤 오래 끌었는데 결국은 아니라고 하지만 남편은 밖에 여자가 있었고 이 부인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이 집이 좀 괜찮게 살던 집이라 이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와라. 그래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이혼을 하겠다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경우는
경우는 제가 알려드린 부인이 승소를 했어요. 결국은 그래서 재산도 다 지금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여자는 이혼을 안 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산 싸움으로 막 가다가 막판에는 남편이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유책이 있다 보니 그냥 그냥 포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줘 이렇게 되니까 이혼에 합의를 하고 여성분이 재산을 좀 지키시고 자녀들을 키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알아두셔야 될 게 이혼 소송이 요즘에는 파탄주의라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사느니 그냥 이혼해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 소송에서도 그날 소송이 있었던 케이스에 다 이혼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었는데 이 집만 여자한테 재산권 지키고 자식 안 주고 내가 이렇게 그냥 이혼을 받아들인다로 승소가 났던 게 그게 유책이 되거나 남편이 뭐가 안 맞아서 일방적인 가출을 하시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둘 중에 남편이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굉장히 손해를 보시는 게 많기 때문에 가능하시면은 그거는 최악의 케이스지만 조론이나 그야말로 별거 이렇게 서로 좀 합의를 하신 다음에 가출을 하시더라도 가출을 하시는 게 낫다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한 60 넘어서 사이가 나쁘다고 딴 데 가서 살거나 별도로 조론을 한다고 제안을 하거나 이런 뭘 빠진 놈 같은 이라고 지금 나이 몇인데 이제 그러고 있어 이랬는데 네. 요즘은 많아요. 네, 요즘은 그 첫 번째 이유는 수명이 길어. 너무 길어져서 예전에는 그냥 한 1, 20년 또 이러고 살지 했는데 지금은 30년. 한 70 정도만 돼도 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골치가 아프신 거예요. 특히 정리하고 따로 살아야 돼. 네,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만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분들하고는 사실은 서류를 안 합치고 거의 동거의 개념으로 서로 우정? 그런 게 동반자의 개념으로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사시고 따로 사시거나 그러면서 새롭게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요즘 젊은 사람만 이 결혼제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굉장히 달라지셔서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옳은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진짜.